서울의 한 주택가 62세 박순정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에 펼쳐진 배추 200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순정 씨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죠.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바로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40년간 김장을 담가온 순정 씨는 동네 부녀회에서도 손맛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구청 김장 품평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죠. 아침 일찍부터 이웃집 김씨 할머니와 정씨 할머니가 품앗이로 김장을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순정이 내 김치는 정말 맛있어. 우리 영감도 맨날 네 김치 얻어먹고 싶다고 그래. 김씨 할머니의 칭찬에 순정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씨 할머니가 슬쩍 말을 꺼냈죠. 내 며느리가 SNS에 시어머니 김치 자랑을 엄청 하더라.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 전국 최고의 시어머니표 김치라고 올렸대. 우리 딸이 보여줬어. 순정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 참 효부야, 효부. 점심때가 다 되어 며느리 이지혜 씨가 회사 연차를 내고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늦었죠? 회사에서 급한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지혜 씨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니, 도우는 척을 했다는 게 더 정확할까요? 배추를 씻는 척하다가 틈틈이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양념을 버무리는 척하다가 SNS에 김장하는 며느리 셀카를 찍어 올렸죠. 해시태그 효녀 며느리, 해시태그 김장데이,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 해시태그 전통을 잇는 며느리, 해시태그 워킹맘이 하루, 해시태그 힘들지만 보람차. 해시태그를 달며 킥킥거리는 며느리를 보며 김씨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신기해. 일은 안 하면서 사진은 열심히 찍네. 순정 씨는 며느리가 바쁜 와중에도 김장을 도우러 온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효심이 대단해.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라 바쁜데도 매년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이웃 할머니들에게 자랑스럽게 며느리를 소개했죠. 저녁 무렵 드디어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순정 씨는 50포기 분량의 김치를 큰 김치통 10개에 정성스럽게 담아 며느리를 위해 준비해 두었죠. 지혜야, 이거 다 가져가. 올겨울 내내 먹을 수 있을 거야. 지혜 씨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김치속도 따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들이 어머니 김치속만 따로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통 2개 더 줄게.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순정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김치속까지 넉넉히 챙겨주었죠. 남편 김민수 씨가 운전해온 벤츠 SUV 트렁크에 김치통들을 실으며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올 겨울도 든든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가 떠난 후 김씨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 며느리 김장하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는데 뭘 도왔다고. 김치통 나르는 것도 다 네 아들이 했잖아. 순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김장 도우러 오는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주일 후 지혜 씨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혜 언니, 그 김치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남편이 완전 반해서 맛있다고 난리예요. 후배 직원이 엄지를 치켜세웠죠.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드시고 배추랑 젓갈 어디서 사서 쓰는 건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겸손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가 담가주신 거예요. 언니, 혹시 더 구할 수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막내 직원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죠. 지혜 씨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10kg에 시중가가 7만 원인데 프리미엄이니까 10만 원은 받을 수 있겠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정말 소량만 가능해요.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그날 저녁 지혜 씨는 친정엄마 선자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올해도 김치 필요하시죠?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김장하신대요. 그럼 당연히 필요하지. 작년처럼 30만 원에 30kg 맞지? 엄마, 올해는 물가도 올랐고 40만 원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10만 원이나 올랐어? 시어머니가 올해는 새우젓도 최고급으로 쓰시고 배도 갈아 넣으신대요. 완전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김치속도 따로 챙겨드리잖아요. 지혜 씨는 동생 미애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했고 회사 동료 5명에게도 각각 10kg씩 12만 원씩 받아서 6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했죠. 이러면 총 140만 원. 나쁘지 않네. 지혜 씨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순정 씨의 집 거실에서 며느리 부부와 함께 올해 김장 일정을 상의하기 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순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김장은 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하면 어떨까? 지혜 씨는 휴대폰으로 달력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은 괜찮아요, 어머니. 미리 연차 신청해 놓을게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김장 재료비라도 좀 보태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너희들 집 사느라 돈 많이 들었잖아. 순정 씨가 손을 저었죠. 지혜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지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생 미애라는 이름이 떴죠. 잠깐만요. 동생이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진짜 최고예요. 회사 사람들도 맛보고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지혜가 회사 사람들이랑도 나눠 먹어? 순정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 도시락 싸갈 때 김치도 넣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한대요. 순정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 베란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베란다 문틈 사이로 지혜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애야, 이번엔 40만 원이야. 물가가 올랐잖아. 너랑 엄마는 우리 시어머님표 김치속도 따로 챙겨줄 거야. 순정 씨는 며느리가 무슨 물건값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 별 생각 없이 과일을 깎고 있었죠. 아니, 왜 비싸냐고? 야, 이게 얼마나 프리미엄인 줄 알아? 구청 김장 품평의 우수상 수상작이야. 크크크크. 순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집 김치 얘기를 하는 건가? 뭐? 너무 비싸다고? 야, 이거 내가 1년에 한 번 노인네 노동력 갈아 넣어서 얻어내는 건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나도 연차 쓰고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본전은 뽑아야 되지 않겠어? 순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걱정 마. 우리 시어머니는 김치 자선 사업가야. 며느리 예쁘다고 50포기씩 공짜로 막 퍼주시는 분이라니까. 완전 호구. 아니, 천사지 천사. 크크크. 지혜 씨의 목소리가 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이번엔 회사 애들한테도 팔기로 했어. 10kg에 12만 원씩 받고 다들 줄 서서 사겠다고 난리야. 시어머니표 수제 프리미엄 김치라고 브랜딩까지 했다니까? 순정 씨의 손에서 과일 칼이 떨어졌습니다. 뭐? 미안하다고? 왜? 아, 엄마가 미안해한다고? 아니야, 엄마도 당당하게 받아도 된다고 해. 우리가 뭐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시어머니한테만 안 들키면 되지. 우리 어머님은 정이 많으셔서 돈 이야기하면 서운해하실 거야.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김장날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효녀 며느리 코스프레 하는 것도 일이야, 일. 그 연기력에 대한 출연료라고 생각해. 크크크. 쨍그랑. 순정 씨가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수 씨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베란다에 있던 지혜 씨도 놀라서 급하게 통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며느리를 보니 순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효녀 며느리 코스프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순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개수대를 붙잡고 가쁜 숨을 진정시켰습니다. 지혜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순정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우리 집 김치 누구한테 파는 거니? 지혜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재빨리 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방금 내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아, 그게. 지혜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니. 제가 친정이랑 동생한테 조금 나눠준 건 맞는데 돈은 안 받았어요. 4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건 제가 김치 담그는 재료비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김치 담가보려고. 순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다니까. 민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아내한테 물어봐. 순정 씨는 차갑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죠. 그날 밤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 오해? 무슨 오해? 그냥 내가 김치 좀 나눠준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민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다음 날 순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올해 김장은 너희 몫은 안 할 거야. 네? 어머니, 왜 갑자기? 지혜가 그동안 내 김치 팔았다는 거 알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 넌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 순정 씨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며칠 후 순정 씨는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언니들, 혹시 김치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순정 씨가 물었죠. 어머, 순정이가 김치를 판다고? 김씨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올해부터 소량으로 주문받아서 판매하려고요. 그동안 공짜로 너무 많이 나눠줬더니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에 파는데? 정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10kg에 10만 원이에요. 구청 김장 품평회 우수상 받은 그 김치 그대로 할 거예요. 오, 비싸긴 한데. 그래도 순정이 솜씨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순정 씨는 SNS도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엄마 손맛 프리미엄 김치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죠. 순정 씨는 인스타그램에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40년 전통, 구청 김장 품평회 우수상 수상, 100% 국내산 재료 새우젓은 강경에서 직접 공수, 찹쌀풀은 3시간 정성껏 끓여서 주문 즉시 만들어요. 선입금 후 3일 내 배송, 10kg 10만 원, 5kg 6만 원, 맛으로 승부합니다. 해시태그 프리미엄 김치, 해시태그 전통 김치, 해시태그 수제 김치. 놀랍게도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정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해 김장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오지 마. 주문받은 게 많아서 바빠. 민수 씨가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주문이라니요? 응, 김치 판매 시작했어. 니들도 필요하면 주문해. 가족 할인은 없어. 어머니. 아, 그리고 지혜가 회사 사람들한테 판다고 했지? 그 사람들한테 전해. 이제 직거래 가능하다고. 중간 마진 없이 깨끗하게. 김장 당일 순정 씨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이번엔 김씨 할머니와 정씨 할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 5명이 품앗이로 도우러 왔죠. 순정아, 주문이 정말 100폭이나 돼? 네, 다음 달 치까지 예약 받았어요. 오전 10시 예고 없이 지혜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순정 씨는 차갑게 쳐다봤죠. 왜 왔어? 김장 도우러 왔죠. 매년 왔잖아요. 올해는 내 도움 필요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혜 씨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김장을 돕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순정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우리 며느리가 3년 동안 제 김치를 친정이랑 회사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았대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요. 지혜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사실이잖아. 40만 원도 받고 10kg에 12만 원씩 받았다며? 그건 재료비 포함해서? 김씨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 세상에. 시어머니 등골 빼먹는 며느리가 다 있네. 김치 장사를 했으면 시어머니한테 수익을 나눠드려야지.
정씨 할머니도 거들었죠. 지혜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반박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장사를 했다고요. 그냥 나눠준 거예요. 돈 받고 나눠준 게 장사지 뭐야? 동네 아주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죠. 순정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지혜니가 회사 사람들한테 판매하기로 한 5명 있지? 그분들 연락처 줘. 내가 직접 연락할게. 어머니, 중간 마진 떼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자고. 지혜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전 그냥 어머니 김치가 맛있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좋아하는 김치는 내가 따로 보내줄 거니까 괜히 사진 찍느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 그때 민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아들, 네 색시 좀 데리고 가. 오늘은 비즈니스 하는 날이라 가족 출입 금지야. 김장이 끝난 다음 날 순정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김치 대용량 검색, 여러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골랐죠. 상품 리뷰에는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 가격 대비 양은 많아요. 맛은 글쎄, 라는 평이 대부분인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순정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주문 수량을 5박스로 설정했습니다. 총 50kg. 며느리가 나를 김치공장이라고 했으니 진짜 김치공장 제품을 보내줘야지. 배송지에는 며느리 집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에는 박순정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죠. 주문을 완료하며 순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치공장 제품에 무슨 맛을 기대하니? 3일 후 지혜 씨의 아파트. 딩동 택배입니다. 김치 배송이요. 재택근무 중이던 지혜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5개가 놓여 있었죠. 벌써 김장하신 건가? 지혜 씨는 기뻐하며 택배 스티커를 확인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박순정. 어머니가 결국 보내주셨네. 역시 말만 그렇게 하시지. 무거운 박스들을 끙끙대며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포장이 좀 다르네. 전엔 김치통에 담아서 주셨는데. 첫 번째 박스를 열자 비닐팩에 담긴 김치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집 김치통이 아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듯한 포장이었죠. 지혜 씨는 의아한 마음에 김치 한 팩을 뜯어 맛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새콤한 맛도 감칠맛도 없었습니다. 그냥 짠맛과 이상한 단맛만 났죠.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로 원산지 중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 중국산? 지혜 씨는 당황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택배 받았는데요. 이거 중국산 김치예요? 순정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맞아. 중국 김치 공장에서 만든 거야. 어머니, 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너 나를 김치 공장 노인네라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김치 공장 제품 보내준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김장할 때 좀 더 담그는 게 뭐 그리 대단하신 거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3년 동안 공짜로 준 내 김치 팔아먹은 건 안 너무하고? 지혜 씨는 중국산 김치 5박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동생이랑 엄마한테 줄 수도 없고. 지혜 씨는 급하게 동생과 친정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애야, 이번 김치는 좀 이상해. 취소해도 돼.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친정 엄마한테도 같은 연락을 했지만 이미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지혜 씨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너무 힘드네요, 유유. 매년 김장 도와드리고 효도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도둑 취급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연차 내고 새벽부터 가서 도운 건 다 없던 일이 되나 봅니다. 해시태그 시월드, 해시태그 며느리의 눈물, 해시태그 효도 가족인가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유유 시어머니 너무하시네. 요즘 시대에 김장 도우러 가는 며느리가 몇이나 돼요? 대단하신데. 시어머니가 노인네라 오해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글을 본 순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순정 씨는 며느리가 올린 글을 링크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며느리의 효녀 코스프레를 3년간 지켜본 시어머니입니다. 연차? 김장하는 동안 사진 찍고 휴대폰만 3시간 봤습니다. 도움? 김치통 나르는 건 다 제 아들이 했습니다. 사진은 100장 찍어서 SNS에 올렸더군요. 그리고 제 김치로 130만 원 벌었다네요. 이게 효도입니까? 사업입니까? 해시태그 진짜 효도란 해시태그 며느리 여우짓 해시태그 만드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순정 씨가 올린 증거도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SNS에 올렸던 김장 사진들을 캡처해서 각 사진마다 실제로 지혜 씨가 뭘 했는지 하나하나 올렸죠. 지혜 씨가 10시 반에 올렸던 열심히 김장 중 셀카에는 사진만 찍고 커피 마시면서 휴대폰 하고 있었음이라고 써서 올렸고 11시 45분에 절인 배추 사진을 올리고 배추 절이는 중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라고 올린 사진에는 그 배추는 시애미인 내가 절인 것이라고 올렸죠. 그리고 지혜 씨가 김치가 담긴 김치통 사진에 김치통에 정성 담기, 연차 내고 김장 담그는 며느리 힘들지만 시어머니가 좋아하세요 라고 올린 사진을 순정 씨가 캡처해서 휴대폰 보고 있다가 마지막 김치통 담을 때 장갑 끼고 담는 척 하더니 혼자 다 한 척 하는구나 라고 올렸습니다. 댓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듯. 사진이 증거네. 김치 장사하면서 효부 코스프레는 좀 역겨. 근데 김치 팔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돈 받고 팔았으면 시어머니한테도 드렸어야죠. 효도한다면서 뒤에서 장사는 좀. 140만 원? 덜덜덜. 대단한 비즈니스 우먼이라는 댓글들을 남겼고 며느리 편을 드는 댓글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공개 망신은 너무했다. 요즘 누가 김장 도우러 가나요? 가는 것만으로도 효도. 시어머니도 김치 팔고 있으시던데 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지혜 씨는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 지혜 씨는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중국산 김치를 보내셨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쳐도 중국산을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해시태그 복수, 해시태그 서운함, 해시태그 시월드의 현실. 하지만 이번에도 순정 씨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김치공장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김치공장 김치를 보냈죠. 본인이 원한 김치공장 김치 아닌가요? 저는 그저 며느리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너무한 건지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해시태그 김치공장 노인네, 해시태그 김장하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해시태그 김치값은 며느리가 꿀 거.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크크크크 김치공장 노인네라고 해서 진짜 공장 김치 보냈다고? 시어머니 센스 지렸다 크크크크. 근데 김장 비용 한 푼 안 보태고 140만 원 벌어간 건 진짜 충격.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시켜서 남긴 장사를 했네 덜덜덜. 시어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지혜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지혜 씨는 울면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해요. 나를 도둑 취급하면서 인스타에서 망신을 줬어요. 친정엄마 선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그래? 지혜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이야기했죠. 내가 김장 도와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김치 팔았다고 쫓아내셨어요. 아니, 김치 좀 나눠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니? 며칠 후 선자 씨는 명절 선물을 핑계로 사돈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홍삼 세트를 들고 사돈, 안녕하세요. 해마다 김장김치 얻어먹기만 해서 이번엔 제가. 순정 씨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에 앉자마자 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많이 울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순정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혜가 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사돈은 그동안 제 김치 돈 내고 드셨죠? 얼마 주고 드셨어요? 선자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지혜가 친정 왔을 때 가져오길래 김치값으로 30만 원씩 주셨다면서요? 내 사돈이 힘들게 만든 건데 제가 그냥 먹기가 미안했어요. 지혜가 그냥 먹기 미안하면 사 먹으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재료비 조금 보탠다고 생각해서 부담 없이 해마다 주문한 거예요. 사돈,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제 김치를 돈 받고 사돈한테 판 적이 없어요. 순정 씨가 선자 씨의 눈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혜가 중간에서 선자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순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이랑 동생한테는 30만 원, 회사 사람들한테는 키로당 12만 원씩 받았대요. 선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사돈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김치값 준다고 하니까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재료비라도 보태라고 하셨다고. 선자 씨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믿었네요. 지혜가 저한테는 노인네 노동력 갈아 넣는다고 했어요. 김치 공장이라고도 하고. 선자 씨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요?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선자 씨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딸 혼내겠습니다. 그리고 선자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동안 김치값이요. 아니에요, 이건.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도 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염치 없게 들리시겠지만 사돈 김치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요. 이번엔 제가 직접 사는 겁니다. 순정 씨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나오시니 제가 더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100%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등쳐먹는 건 정말 제가 다 부끄럽네요. 집으로 돌아온 선자 씨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혜, 너 당장 시어머니한테 사죄드려, 당장. 시어머님 연세에 김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돈도 안 들이고 해마다 퍼나른 거야. 그래도 제가 시간 내서 갔잖아요. 요즘 며느리 중에 김장 도우러 가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지혜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네가 가서 돕긴 뭐 도와? 사진이나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나 했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그냥 달라고 하지. 엄마한테 김치값 받아간 거 시어머님 안 드리고 네가 다 쓴 거야?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니? 아니, 그건 엄마가 그냥 받아먹기 미안하다고 해서. 그랬으면 그 돈은 시어머님 드렸어야지.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한 푼도 안 드리고 그 많은 김치를 퍼나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사부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가서 무릎 꿇고 무조건 빌어. 전화를 끊은 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민수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지혜 씨는 울먹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은 내가 그동안 어머니 김치를 친정에 가져다 줬는데 엄마가 그냥 먹기 미안하다고 해서 돈을 받았어. 민수 씨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기만 했죠. 당신이 그러면 그동안 어머니한테 김장 비용도 한 푼도 안 드린 거야? 그 많은 김치를 받아왔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회사 사람들이랑 장모님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많은 김치를 담그시는데 당신은 그걸 돈벌이로 생각한 거야? 지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께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야? 민수 씨가 물었고 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화가 나서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 김장할 때 좀 더 담그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민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께? 처음으로 아내에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당장 어머니께 가서 사과드려야 해.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민수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오늘 저녁 먹으러 너만 잠깐 들를래? 아들이 왜 전화를 했는지 알 것 같았던 순자 씨는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장모님께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자 씨가 딸 지혜를 혼내고 나서 사위 민수에게도 전화로 사과를 해두었던 거죠. 순정 씨는 가만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난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아내가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을 했는지 알았으면 해서.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순정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그리고 이것 좀 봐. 순정 씨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김씨 할머니 아들이 가르쳐줘서 내가 김치를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 내 김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0명이 넘었어. 주문도 밀려있고. 어머니가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인플루언서? 뭐 그런 셈이지. 네 아내 덕분에 대박 돈벌이를 찾았어. 한편 친정 엄마에게 쓴소리만 듣고 전화를 끊은 지혜 씨는 결국 순정 씨가 보내준 중국산 김치를 몇 달에 걸쳐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중국산 김치를 먹으며 시어머니의 손맛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제 알겠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시어머니 김치였구나. 결국 지혜 씨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SNS 여론도 친정엄마도 남편도 모두 그녀의 편이 아니었죠. 시어머니께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순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지혜 씨는 순정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남편 민수 씨가 와 있는 줄은 몰랐죠. 지혜 씨는 초인종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혜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정 씨는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 할 말 없어.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 씨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죠. 어머니의 정성을 김치공장이라고 표현한 제가 나쁜 년입니다. 어머니 손맛을 돈으로 환산한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민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고개를 든 지혜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순정 씨는 무릎 꿇은 며느리와 현관문을 잡고 서서 고개 숙이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죠. 3년간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민수, 너도 오늘은 그만 돌아가. 순정 씨는 아들 겉옷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지혜 씨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더 무릎 꿇고 있었죠. 민수 씨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혜 씨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지혜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농협 직거래 장터로 가서 가장 좋은 배추 심포기를 골랐죠. 이 배추가 제일 싱싱한 거죠? 장터 아주머니께 몇 번이나 확인하며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무, 파, 마늘, 생강, 젓갈까지 모든 재료를 최고급으로 구입했습니다. 양념 하나하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로 준비했죠. 무거운 재료들을 차에 가득 실으며 지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한 지혜 씨는 재료들을 현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 저 지혜예요. 어머니, 저 김장 좀 가르쳐 주세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뭔가를 다짐한 듯 목소리를 바꾸며 말했죠. 어머니, 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지혜예요. 제가 어머니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지 제가 사온 재료들 보고 평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 씨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의 애교 섞인 콧소리를 듣고 있던 순정 씨는 피식 웃음이 나왔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던 순정 씨는 현관 앞에 가득 쌓인 김장 재료들과 무릎 꿇고 있는 다리가 저렸는지 코에 침을 바르고 있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배시시 웃는 지혜 씨를 슬쩍 흘겨보던 순정 씨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재료들을 살펴보며 짧게 말했죠. 누구 며느린지 재료는 좋은 걸로 샀네. 그리고 며느리와 마주보고 큰 소리로 웃으며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들켜서 미안한 거 아니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머니 김치를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우쭐해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거실에 앉은 지혜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번 돈 어머니 다 드릴게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필요 없어. 그럼 뭘 해드려야 용서해 주실까요? 순정 씨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내 김치 사업 온라인 마케팅 무료로 해줘. 네. 넌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잖아. 그 능력으로 내 사업 도와. 아, 네, 그럴게요. 둘째, 매주 토요일 와서 김치 포장하고 배송 준비 도와. 네, 알겠습니다. 셋째, SNS에 공개 사과문 올려. 시어머니 등쳐먹은 며느리의 참회라는 제목으로. 지혜 씨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정 씨가 말을 이었죠. 1년 동안 우리 집 김치 금지. 한 젓가락도 먹지 마. 어머니,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순정 씨는 입을 삐죽거리는 며느리를 웃음을 참으며 흘겨보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정 씨의 엄마 손맛 김치는 이제 연 매출 5천만 원을 넘는 사업이 됐습니다. 지혜 씨의 마케팅 도움으로 온라인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지혜 씨는 여전히 토요일마다 와서 포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일을 했죠. 휴대폰은 차에 두고 장갑을 끼고 구슬땀을 흘리며 어머니, 올해도 주문이 엄청나네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마케팅을 잘해줘서. 순정 씨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치가 담긴 작은 통이었죠. 이거 가져가. 어머니, 1년 동안 어머니 김치 먹지 말라셨잖아요. 오늘부로 끝이야. 그리고 순정 씨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마케팅 수수료. 일한 만큼은 받아야지. 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순정 씨가 미소를 지었죠. 내년부터는 맛집 며느리 김치로 상호 변경할 거야. 너도 같이 해볼래? 정말요? 난 조건이 있어. 김장하는 법 제대로 배워야 해. 이번엔 진짜로. 지혜 씨는 펑펑 울면서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배울게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해하신 거예요? 화해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야. 순정 씨가 웃었죠. 3년 후 맛집 며느리 김치는 전국 배송으로 1년 내내 주문이 폭주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급니다. 이제 지혜 씨도 능숙하게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 속을 채웁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김장김치가 왜 특별한지 알 것 같아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왜?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순정 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았구나. 그런데 어머니, 지혜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제가 김치 공장 노인네라고 한 거 아직도 서운하세요? 서운하지. 나 김치회사 사장이야. 넌 직원이고.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김장하는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을 넘어 동업자가 되다. 감사합니다.